오늘은 스트레스를 병으로 만드는 행동 방식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상황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임시방편 해결하는 겁니다. 언발에 오줌 누면 발이 더 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. 스트레스 받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나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.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식일 수 있지만 종종 해로운 방법으로 임시방편 해결하는 바람에 더욱더 큰 스트레스, 나중에 갑자기 팡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은 언제나 일을 혼자 도맡아서 하게 되는데요. 이때 이 나한테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서 각성음료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잠을 줄이거나 야근을 하고 주말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로열티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되겠지만 그때 건강할 수 있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야근, 수면 부족, 주말 근무 이런 것들로 내 일상이 다 채워져야 되는 업무량이라면 시간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상사와 상의를 해야겠죠.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들이다.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게 올바른 대처 방식입니다. 여러분들이 묵묵히 쥐어짜서 결과물을 가져가면 상사는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쉽게 일을 시키고 적당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. 만약에 묵묵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번아웃이 돼서 그만두거나 병가를 내거나 이러면 상사 입장에서는 몰랐을 수 있어요. 오히려 회사에서 나를 악덕 상사로 만든 부하 직원으로 규정하고 더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일하다가 빵 터트리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가져오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. 신경 쓸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도 그분대로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한테 그렇게 신경 쓰고 정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기억하고 내 정신은 내가 챙긴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한 번씩 고민하시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 현실 도피입니다. 방어적인 대처의 결과는 더 큰 현실 도피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. 방어적 대처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정 조절이 어려우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외부에서 이유를 찾고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. 근데 이런 행동이 나 자신을 더 파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. 예를 들면 자격 시험 공부를 할 때 취업 준비생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봐요. 물론 본인의 노력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틀린 게 왜 틀렸는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죠. 그런데 취준생 중에는 이런 이유 말고요. 이번 시험에는 문제가 어려웠고 시험 전에 내가 컨디션 조절이 안 됐고 감기에 걸렸잖아. 아니면 그때 그 강사 강의를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못 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외부의 요인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반전은 오다풀이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. 이런 방어적인 대처가 일시적인 스트레스와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공의 방해물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. 세 번째, 이거 진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건데 자기 파괴적인 복구 메커니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술, 담배를 막 미친 듯이 하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영화 주인공처럼 보내는 거예요. 하루 종일 밤새 게임을 한다거나 아주 꽐라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신다거나 세상과 단절해서 집에서만 있는다거나 뭐 이런 식이죠. 이게 영화의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아픈지 와닿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전달되는데 현실은요, 여러분,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누가 옆에서 막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.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. 그래서 결국 나의 몸만, 나의 정신만 망가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나의 잘못은 아닌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 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매일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힘든 감정을 벗어나려는 경우가 있어요. 단기적으로는 잠시 잊을 수 있는데요. 이게 결국에는 중독이나 건강 문제 또 추가적인
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자기 파괴적인 피해 복구 메커니즘인 거죠. 또 여자분들 중에서 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 자체가 해결이 안 돼서 또 가정 불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상황, 또 벗어나고 싶은 스트레스,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나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,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행동 방식,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3가지 사고 방식, 이런 거에 내가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. 스트레스가 없을 순 없어요.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부어 삼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더 건강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,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가능합니다.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. 건강하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